저기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하게 됐는데 학생들이 몇 명이죠? 하나, 둘, 다 고3이에요. 올라가는 게 지금 고2죠. 08년생 맞죠? 맞아요? 저 고1인데요. 그러면 고1하고 고2 입시 달라지는 거 아시죠? 애기들이 한 명이면 상관없어요. 아, 상관 있겠다. 한 번 더 하면 죄송합니다. 혼자 웃었는데 한 번 더 하면은 좀 상황이 달라지네요. 그렇죠? 자, 지금 그 입시가 달라지는데 이거잖아요. 이거 얘네들 불을 좀 더 꺼야 될 것 같은데. 보이시죠? 이게 조금 더 나아요. 저는 이투스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고요. 입시한 지 오래됐어요. 2008년 9년부터 했으니까 진짜 입시판의 고인물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부모님들은 아셔야 될 게 하다 보니까 입시가 크게 그러니까 그 분기점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게 내년이에요. 왜냐하면 입시가 바뀌는 거는 매해 바뀌어요.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는 누가 손대지 않으면 큰 탈이 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매번 조금씩 바꾸는데 정부가 안 바꾸면 대학이 바꾸고 대학이 안 바꾸면 정부가 바꿔요. 근데 이번에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바꾸는데 우리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까지가 15년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교육과정 그러면 지금 현재 배우는 책의 틀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고1부터는 22년 개정교육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네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고교학점제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학교에 고교학점제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이들도 고교학점제인데 지금 고1이 본격 시행 고교학점제예요. 고교학점제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부모님들 대학교 다닐 때 수강 신청하고 옮겨 다니면서 수업 듣죠. 강의실. 그리고 가끔 수업이 쭈르륵 있는 게 아니라 수업 듣다 공강이 있다가 수업 있다 있죠. 이걸 그대로 실현하는 게 고교학점제예요. 이거를 지방학교들 중에 실현하는 학교도 있지만 이 근처의 학교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반편성화 그반 들어가서 수업 쭈르륵 듣고 일부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고교학점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학생들이 1학년 때는 공통 수업을 듣지만 2학년 때는 전반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수업을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 얘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험 제도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고 원래 2년, 3년 전, 3년 전, 4년 전 이게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입안된 건데 저는 윤석열 정부 되면서 이거 그냥 없애버릴 줄 알았어요. 고교학점제를. 왜냐면 이게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좀 많이 커요. 근데 안 없앤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른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저씨가? 이주호가 교육부 장관이었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로 중점 밀었던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이주호 씨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그리고 KDI에서 교수를 하다가 희한하게 교육부 장관이 된 희한한 케이스인데 경제학자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미국 교육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 인터뷰에서도. 근데 미국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SAT 보고, 학교 활동 보고, 면접 보고, 그래서 학생 선발하는 형태니까. 근데 이거를 실현하자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입시 제도가 바뀌는, 즉 교육과정이 바뀌는 형태였는데 다시 윤석열 정부 때문에 이어받았는데 고교학점제는 수능은 절대평가를 실시를 원래 강조했었어요. 절대평가라는 거 아시겠지만 등급만 나와요. 근데 그게 실현이 안 됐잖아요. 지금 1학년들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절충된 형태거든요. 이게 왜 안 됐냐면 대학이 반대를 했어요. 이게 웃긴 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학생 선발하는 거는 교육부 같지만 대학이죠. 대학이 학생 선발하잖아요.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기를 원해요? 상위 대학들, 서울대, 연고대.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수한 학생을 뽑기를 원하겠죠. 우수하고 똑똑한 애 뽑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수하고 똑똑한 애의 근거가 뭐예요? 시험을 잘 보는 애도 있죠.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잘하는 애도 있죠. 둘 다 잘하는 애도 있어요. 놀랍게도. 시험도 잘 보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대학에서 볼 때 모두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이 지금 유지가 되는 거고 수능에서 학생들 선발을 어느 정도 하냐면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안 되네. 계속 쉽게 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를 들면 연세대가 제가 기억나는 거 숙명여대가 1090명인가를 뽑아요. 정시에서. 근데 얘네가 비율이 30%대예요. 숙대는 그나마. 근데
경희대 시립대 외대 이상은 40%를 뽑아요. 정시에서 수능으로 40%. 그 말은 뭐냐면 수능이 쉬워지면 등급만 나오면 동점자가 많이 나오고 변별이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등급만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2008년도에. 그때 어떻게 했냐면 논술 시험 봤어요. 대학교 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절대평가하면 어떻게 돼요? 할 수는 있죠. 근데 보완수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고민하다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이상한 애매한 형태로 절충돼버린 거예요. 근데 상대평가의 틀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가야 돼요. 재수라면. 저는 근데 저기 건너편에 있는 학원들 설명회할 때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재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고2가 재수하면 어떤 일이 다 설명해 준 적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투스 계열의 큰 재수학원의 실장이기도 해요. 입시를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저 지금 애들 정시 원서 쓰다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죠. 근데 그건 얘기할 수 없고 우리 대학 가야죠 내년에. 그렇죠? 학생들 그렇죠? 자 이근방이죠 고등학교 다. 그죠? 제가 원래 이근방 브리핑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게요. 여기 이근방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정시를 강조하는 학교가 있나요? 그러면 대놓고는 없어요. 근데 신성고는 정시 쪽을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내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경기외고나 안양외고, 과천외고에서는 내신이 안 나와서 수시 5등급 넘어가면 사실 정시해야 되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안양권에 있는 학교들, 의왕권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일단 수시로 가자예요. 일단 수시로 가자. 수시 모집으로 대학을 가자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한다. 우리 애는 이미 글렀어요. 정시해야 돼요. 이거는 학교 기조가 아니라 개인의 판단이잖아요. 학교는 수시를 강조하는 학교예요. 아시겠죠? 그쵸? 우리 학교는 정시인데? 라고 하는 학교 혹시 있어요? 제가 문외한이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없을걸요 아마. 그렇죠? 그러나 수시 위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학생들 수는 지금 고3이 많아요. 고3이 많죠. 지금 고3이. 얘네 07년 황금 돼지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애기들 이렇게 된 줄긴 하네요. 근데 약간 주네요. 13,000명 정도. 그죠? 그러니까 작년 고3보다 올해 고3이 확 많은 건 맞죠. 수능은 3만 명 이상 더 늘었으니까. 그리고 애기들은 좀 줄어요. 그리고 좀 줄었다 다시 늘어요. 11년이 아마 많을 거예요. 2011년이 지금 중인가요? 흥룡띠가 그렇게 이름 붙이는 것도 이상한데 흥룡띠 2011년 걔네들 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 선에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서열 이거 부정할 수는 있어요. 의대가 제일 높냐? 그러면 예 높아요. 근데 지금 의대 얘기는 안 할게요.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 잘하면 가는 거니까. 그죠? 다른 방법 필요 없어. 전교 1등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전교 1등 하는 부모님들 설명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애를 공부시키면 되니까. 그죠? 자, 설명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학교를 가겠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학생 수 보면 와, 이렇게 되네. 서영고, 서성한중. 근데 이거는 옛날식 표기죠. 그죠? 지금 이거 서열화 따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는데 인문계는 성균관대가 더 높겠죠. 서강이나 한양보다. 자연계는 한양대가 성대, 서강보다 높겠죠. 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비슷하고 중앙대 왜 여기다 올려붙였어요? 비슷해졌어요. 중앙대 많이 높아졌어요. 점수. 이대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내려갔어요. 경희대나 시립대한테 뭐 비슷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좀 많이 내려가 있어요. 외대는 건국대랑 차이 없을 거예요. 지금 보면 이거 지금 하다 왔잖아요 제가. 그럼 점수 보면서 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는 여기를 가기도 해요. 카이스트나 포스텍 이런 데는 뭐라고 부르죠 이거? 특수대학 또는 과학기술원 이렇게 부르죠. 학생들은 뭐예요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카이스트는 들어봤죠 학생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들도 이렇게 있다. 좋은 학교들 위주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학생 수 모두 다 1등급 받으면 어디 가요? 의대 없네? 높은 1등급이 아니에요. 모의고사 여러분들 2학년 때 봤잖아요. 그럼 100분위하고 표준점수라는 거 봤죠? 성적표에서? 학생들 해치지 않아요 선생님은. 엄마 아빠들은 뭔 소리야 그러는데 성적표에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등급들 약간 느낌이 안 좋은 게 애들이 끌려온 느낌이긴 한데 이제 그죠?
약간 얘는 낮은 1등급이니까 이 정도면 높은 1등급이면 의대 가겠네. 다 2등급 맞으면 쉽지 않죠? 수능에서나 모의고사에서 2 이렇게 맞으면 에? 야 근데 여기 가기 힘들어. 가기 힘들어. 동국대나 홍익대나 숙명여대 공국대 다 2등급 맞으면 낮은 2등급이네 대신. 백분위 체계를 알면 낮은 2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낮은 2등급이면 여기 가네. 되게 막 생각해보면 이래요. 그럼 2등급은 어느 정도냐면 시험에서 이번 수능은 너무 어려웠다고 너무 많이 틀려도 된다. 10개 틀려도 되네 국어는. 10개가 틀려도 2등급 나와요.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웠으니까. 수학은 미적분이 85거든요. 85면 몇 개 틀려야 돼요? 4, 4, 4, 3. 학생들이 계산해야 돼 바로. 4, 4, 4, 3. 그렇잖아. 85면은 4점짜리 3개 틀리고 3점짜리 하나 틀리면 85잖아. 4개 틀리면 1등급이네. 2등급은 한 6개쯤 틀렸겠다 얘네들은. 6개면 몇 점? 76, 77. 자, 이건 되지 이해가. 76, 77 정도 맞으면 여기 쓸 수 있는 자연계. 오, 76, 77 쉽지 않은데 내년 3월에 모의고사 볼 거야. 그때 딱 성적 보면 80점 넘으면 이제 수능에서 70점대 맞아. 10점씩 까면 되거든. 80점, 90점대 넘어가면 80점대 맞겠네. 아니 다 그러는 건 아니야.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돼. 알겠지? 자, 학생들의 눈빛은 내가 저런 얘기 들으려 여기 온 게 아닌데 야 높은 학교 좀 해라 이런 표정이긴 한데 자 천천히 할게요. 수능 얘기 좀 할게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거 어려운 얘기죠. 자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국어는 두 과목 선택이에요. 자 아빠 엄마들 중에 아빠들은 많이 오시면 입시를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해는 할 텐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아빠들이 많이 오면 제가 힘들어요. 설명을 어느 정도 수준에 해야 될지. 국어는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이 있어요. 문학 독서가 있고 화작, 언매. 어떤 과목 많이 들어요 학생들이? 언매. 시험은 얘가 많죠. 65에서 70 사이에 30% 정도서. 언매가 잘하는 애들이 많이 하는 거지 많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저는 많이 보냐고 어떤 걸 많이 선택하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학생들이. 얘를 많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얘를 많이 하죠. 얘는 왜요? 이거 언어가 뭐예요? 언어가? 학생들 해봤잖아. 언어가 뭐지? 문법. 문법 몇 개 나오지? 5개. 이 문법 5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문법 했잖아. 국어. 나란 말씀이 둔기계다라 그거 했었잖아. 중세국어 나오는 거. 그리고 형태소 나오고 파생 나오고 이런 거 했잖아. 문장 아는 문장 형사들로 했잖아. 우리 형용사들로 아는 문장 부사들로 아는 문장 했지 그거. 그거 5개 나오잖아. 이거 좋아 싫어? 좋아하는 애 없을 거예요. 싫어하는데 하지. 왜? 높다고 하니까 점수가 잘 나온다. 잘하는 애들이 한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읽기가 느린 학생들은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국어 선생님들이 자세히 얘기할 텐데 읽기가 느리면 애들 중에 밑줄 그면서 읽는 애들이 있어요. 국어 밑줄 그면서 읽고. 왜? 꼼꼼하잖아 우리 애는. 꼼꼼한 애들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없으면 올해 수능 같은 경우 그냥 많이 틀리면 돼요. 그쵸? 왜? 빠르고 깊게 읽어라 라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깊고 빠르게 읽어라. 이거 되게 모순적 표현이에요. 깊으면서 빠르게 읽어야 돼요 애들이. 둘 다 갖춰야 되잖아. 그래서 언매는 별로고 화작은 많이. 근데 언매가 점수가 높다. 그래서 아주 쉬운 예를 들을게요. 화작이 몇 개예요? 문제 몇 개 학생들? 11개 아니에요? 11개? 화작 다 맞으면 언매 2개 틀린 애랑 비슷해요. 화작 다 맞는 애와 언매 2개. 그러니까 2개 차이 나요. 이번 시험만 놓고 보면 2개 차이 나요. 2개. 알겠어요? 이거 어렵지 않죠 학생 얘기들. 그죠? 어머님 그죠? 다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수학이에요. 어떤 과목 제일 많이 선택해요? 그쵸. 얘 많이 하죠. 예전에 미적이었는데 지금 확통, 미적, 기하. 기하는 몇 명? 14,000명. 14,000명 응시했어요. 기하가 아버님들 아시겠지만 유클리드 기하학 배우는 거예요. 도형, 평면 도형하고 평면 벡터. 그거 배우는 거고요. 이거는 많이 줄었죠. 왜냐면 시험 잘 안 봐요. 그리고 얘만 뭐예요? 기하가? 학생들 기하 A, B, C 과목이잖아. 학교에서 2학년 때 기하한 학교, 2학년 때 기하 배웠다. 어느 학교예요? 좋은 학교예요. 나머지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성의가 없는 학교죠. 인간적으로. 왠 줄 아세요? 3학년 때 기하 배운 거 2학년 때 기하 배우는 차이 아는 사람 있어요? 2학년 때 기하를 배우면 1년 배우지 않아요? 1학기, 2학기? 3학년 때는 한 학기 배우죠. 근데 기하가 수능 선택 많이 해요? 안 해요? 애들?
안 하죠. 그리고 ABC죠. 등급 안 나오는. 애들 열심히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3학년 1학기 까이면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딴 거 하잖아요, 그때. 근데 애가 공대를 가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근데 아시죠? 아버님들 기하적 사고 필요하지 않아요? 공대에서? 건축, 건설 이쪽뿐 아니라 기계공이랑 필요하잖아요. 전자공이라 이런 데서. 근데 기하를 3학년 1학기 때 대충 설렁 가르치면 대학에서는 아우 공부 못하는 학교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안 바뀌어요. 고등학교도. 무슨 이유로 뭐 편성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학교 선생님이 여기 계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1년 기한회하고 한 학기 기한회 중에 1년 기한회를 높게 봐야죠. 학생부 자체 쓰는 게 다를 텐데.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세특도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리 잘 써주려고 해도 아니 물론 소설을 쓰긴 써요. 3학년 때 기하를 안 했는데 뭐 마치 유클리드가 재생한 것처럼 써줘요. 근데 안 되잖아 이거. 왜냐면 3학년 1학기 때 쟤들이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학교 입학사정관이라 불리는 사람도 있죠. 대학에. 그 사람들 다 교사 출신도 많고요. 교육학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현장 실사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자, 기하는 잘 안 하고 확통화 미적 많이 하죠. 그쵸? 자, 이렇게 돼요. 요게 높으냐 낮으냐인데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거 하나 있죠. 24년도에 몇 점 차이 났어요? 11점 차이 났잖아요. 최고점에 11점 표점 차이. 근데 이게 몇 점을 줄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가 쉬워졌거나 얘가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년 전에 수학을 미적분을 몇 점 맞으면 1등급 수학 1등급의 성적표 찍히냐면 81점 확통은 95점이었어요. 14점 차이 났어요. 13, 14점. 근데 이번엔 3점 차이 나요. 3점. 2점이나 3점. 무슨 얘기예요? 미적이 85예요. 그럼 확통 몇 점 1등급? 3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미적 1등급 원점수 85가 1이면 3점 차이면 88. 88부터 확통 1등급. 그럼 뭐야? 확통에도 미적 애들을 이길 수가 있네. 아니 확통이 95고 미적이 81일 때는 사실 확통에서 미적을 이기려면 96, 100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88, 90, 89, 92 맞아도 미적 1등급 애들과 비슷하거나 이길 수도 있겠네.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수학학원 다니죠? 아니, 국어학원만 다니는 학생 없을 거 아니야. 수학학원에서 혹시 올해 수능 풀어보는 사람 있어요? 확률 통계 28번, 30번이 어려웠어요. 두 개가. 28, 32. 문장 길게 나와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확통하는 학생들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문제가 길면 확통하는 애들 성적 안 나와요. 문장으로 길게 나와요. 미적은 수식만 나와요. 어차피 대수학이니까. 함수 그래프 같은 거 나와요. 조건 나오고. 그리고 밑에 그냥 푸는 거잖아 어차피. 근데 확통은 주머니에서 파란 공과 검은 공이 있는데 그걸 섞었다 다시 넣었다 다시 뺐을 때 뭐 이렇게 쭉 나와요 문장이. 그럼 애들이 잘 읽어야 돼요. 근데 너무 웃긴 거야. 국어도 아닌데 그 국어 독서 지문을 읽으면서 수학 지문을 잘 못 읽는지 문제가 길면 틀려요. 확통이 미적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확통은 패턴을 외우면 돼요. 문제 풀 때. 주머니에서 공 꺼내는 문제, 카드 뒤집는 문제, 주사위 던지는 문제, 동전 뒤집는 문제,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 이거 그대로 나와요. 숫자만 다르죠. 중복조합, 중복순열, 조건방열, 여사건 똑같잖아 학생들. 하지? 미적은 이거 외운다고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적이 훨씬 더 어렵거나 폭이 넓은 수학이라고 해야 돼요. 확통보다. 확통은 조건이 있고요. 그걸 패턴을 외워요. 그래서 수학학원 중에 어떤 학원인 줄 아세요? 중복조합 문제 100개 정도 줘요. 그거 다 외우라고 해요. 쉽다고. 그럼 거기서 안 벗어나요 절대. 안 되면 외운다. 근데 미적은 어림도 없지 뭘 외워. 숫자만 바꿔도 다시 다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적은 좀 어려운 수학이다. 이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1등급 보면은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낸 거예요. 평가원은 내지 않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기하, 미적, 확통. 뭐가 좀 달라졌는데 1등급, 2등급 보니까 뭐가 많아졌어요 1등급자가? 제가 어려워요 이게 설명하는 게. 1등급자가 뭐 달라졌는데 뭐가 많아졌잖아요 수학은. 네? 확통이 많아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확통 많아졌잖아요 1등급. 왜? 96, 100보다는 88부터가 1등급이 많아질 수 있는 조건이 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확통 애들이 잘해요? 아니요. 확통 애들이 많아졌어요. 이 선택자가. 걔 중에는 미적에서 넘어온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왜 그런지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왜 확통에서 미적에서 확통 넘어가요? 아 그것도 맞아요. 근데 입시적으로 보면 이래요. 미적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과 자연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애들? 이과 자연계 가니까 미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확통하고도 되잖아요. 지원할 수 있잖아요. 연세대, 고려대, 공대 확률 통계에도 지원할 수 있어요. 전자공 뽑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아버지들이 뭐? 연세대 기계공학과에 확률 통계하고 들어와? 예, 돼요. 확률 통계 잘 보면 사회 탐구해도 돼요. 왜? 교수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애들이 많이 줄었잖아 옛날보다. 얘는 이러니. 그 다음에 또 하나. 과학하는 애는 문과로 지원이 되는데 문과 사탐하는 왜 이과를 못하게? 이게 다 터졌어요. 어차피 이렇게. 그럼 결국은 뭐야? 대학이 중요한 거야? 학과가 중요하냐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학생한테. 너는 학과야 대학이야? 그럼 대학이요. 그러면 점수를 따기 쉬운 걸 해야죠. 시간은 한정돼 있고 공부할 건 많은데 어려운 거라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학생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미적을 한다는 건 자존심은 높지. 와 이 자식 확통이래 이과인데 막 이거를 안 해. 그렇지. 그걸 당할 수는 있어. 근데 나중에 누가 웃을지 모르지. 왜? 수학만 하진 않잖아요. 공부를. 수학만 하고 대학 간다? 그럼 수리논술을 잘하는 애밖에 없잖아요. 정시는 못 가요. 어차피 수학 점수는. 수학 1등급 막 국어 4등급 맞아봤자 국어 4 때문에 수학 1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미적에서 확통을 넘어가야 애들이 많아지면 확통에서 나름 하지 않겠어요 걔네가? 그러니까 이것도 하는 영향이죠. 그러면 내가 미적을 한다는 얘기는 미적을 한다는 얘기는 확통하는 애들보다 2배는 해야죠 공부를. 뭘 어렵게 생각해요. 여기 예체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체능 학생은 수학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건 노예예요. 의미가 없죠. 근데 예체능이 아닌 경우들은 수학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탐구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탐구 선택했어요? 지금? 했을 텐데. 인간 보고 있을 텐데. 봐야 되는데 이제. 자, 자연계와 인문계 차이. 아주 쉬운 거. 자연계는 과학 탐구를 언제 정해요? 2학년 때 정하죠. 왜 2학년 때 정해요? 아니 문화생지 2학년 때 배우잖아요. 근데 2과목 할 거야? 아니잖아. 그럼 문화생지 2학년 때 배운 거잖아. 2학년 때 배운 거에서 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탐한 애들보다 탐구가 훨씬 빨리 정해지겠죠. 1년 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사이즈가. 나 이거 안 되겠다. 또는 안 된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문과는 2학년 때 배우잖아. 사탐을. 근데 2학년 때 배운 걸로 시험 보는 애가 많지가 않아. 왜? 얘랑 얘가 3학년 때 주로 깔리지 않아? 생윤사문이? 3학년 때 주로 생윤사문 선택되지 않아? 다 자연계밖에 없어요. 빨리 얘기해줘봐. 자연계야 다? 그럼 내가 이거 넘어갈게. 사탐 얘기. 아니잖아. 그렇잖아. 생윤하고 사문 어때? 3학년 때 배우지. 3학년 때 배우는 거라죠. 자, 그럼 생윤과 사문을 선행했어요. 없어요 그러네. 2학년 때 생윤하고 사문을 인간 보고 선행하는 애는 없어요. 그럼 언제부터예요? 3학년 1월. 3학년 1월 달부터 할 거 아니야. 왜? 기말고사 끝났잖아 이제. 생윤사문을 2학년 때 안 봤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3학년 때부터 하잖아요 우리. 그러면 3월달, 3월달, 1월달, 2월달부터 하겠네요. 그지?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살 거 아니야 어차피 탐구는. 대성은 살 수도 있지만 안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면 인간 보겠지 이제. 그죠? 이해됐어요 이제? 그러면 탐구 선택을 문과 애들은 그럼 아직도 고민이겠네. 왜? 아직 안 해봤잖아요. 3학년 때 배우는 거는. 이과 자연계는 2과목 아니면 2학년 때 한 걸로 이미 결정이 됐겠죠. 설마 물투와 투? 아니잖아 그거는. 그건 진짜 과학에 꽂혀요. 내가 아인슈타인의 제림이다 뭐 이런 애들 아니면 안 할 거 아니야 물투는. 화투는 무슨 뭐 닐스 보어야?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해됐죠 이거? 그러면 쉽다 어렵다는 의미가 없어요. 계속 바뀌니까. 근데 올해 시험은 좀 어려웠어요. 못 빼고 문과에서는 정법 빼고 얘 빼고 자연계에서는 지구과학 빼고는 좀 어려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일 어려운 과목은 생명. 많이 어려워. 자, 탐구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 이제 잘 들으세요 이거. 이건 써먹을 수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 난이도. 과학하고 사회 중에 뭐가 어렵냐 그러면 들어가는 시간 난이도. 그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너 고등학교 니네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과학해 사회 과학이요. 그러네. 그죠?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과학은 난이도는 과학이 사탐보다 어렵지 않을까요? 왜요?
필요한 능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해력, 암기력, 계산력. 탐구를 할 때 필요한 능력. 과학에서 지구과학하고 생명은 이거 셋 다 필요해요. 생명은 지구과학은 외우기도 하고 이해도 해야 되고 계산도 빨라야 돼요. 특히 지구과학 3단원에 별, 천체, 은하 이게 7문제 8개 나와요. 순간에. 그럼 그걸 30분 안에 엄청 빠르게 계산해야 돼. 정확하게. 세 가지 능력 다 필요하네. 지구과학은. 생명은. 자, 3은 암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해네. 그지? 이해를 해야 되잖아. 3은은. 암기 별로 없잖아. 왜 애들이 사회문화 많이 24만 명 봤어요. 올해 24만 명. 사회문화. 물리 3만 9천 명 봤어요. 자, 이 정도 체감이에요. 자, 그럼 사회문화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제일 적어요? 누가 올려줘요? 사회문화? 재수생들이. 원래 고3 때는 용기 있게 과학을 했다가 아 엄마 이게 현실이 아닌가 봐. 그래서 옮겨요. 근데 애가 원래 이과였잖아요. 사탐 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가야 되잖아. 그럼 얘한테 암기를 많이 하는 걸 추천을 못해요. 왜? 원래 싫어하는 애였잖아요. 근데 얘가 과학을 했는데 이제 현실로 돌아선 거지. 과학 사탐으로. 그럼 얘한테는 제일 좋은 과목은 뭐예요? 외우는 게 적은 과목. 이게 사문. 그 다음에 생윤. 근데 사문하고 생윤 차이가 뭐예요? 아는 사람. 사문은 옳은 것은이에요. 문제 끝이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생윤은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한 것, 가장 적절한 것은. 무슨 뜻이에요? 생활윤리는 환경 문제가 있으면요, 갑과 을과 병이 나와 떠들어요. 이렇게 해결해,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다 일부분 맞는 얘기인데요, 서로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차이를 읽어내야 돼요. 생활윤리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국어가 좀 떨어지거나 문장 읽고 푸는 거 싫어하는 애들은 생윤을 하면 안 되긴 해요. 사탐 문과 애들도. 왜냐하면 가장 적절한 곳에서 그 차이가 미세한데 엄마나 아빠도 이거 알겠다. 근데 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생활윤리를 이과에다 문과로 넘어온 애들이 진입장벽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자연계였던 애들은. 아니 답이 하나지. 옳은 것은 옳은 것이지. 뭘 가장 적절해. 국어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이거잖아. 왜? 국어도 가장 적절한 곳이잖아. 독서 가장 적절한 곳이잖아. 생활윤리 가장 적절한 곳. 윤리사상 가장 적절한 곳은. 그럼 미래에 생각해봐 학생들. 가장 적절한 것이 나을 거야? 옳은 것이 나을 거야? 이걸 생각해야지. 그렇잖아. 그래서 자기가 뭘 잘하는지 생각해야 돼. 이해를 잘하는지, 암기를 잘하는지, 계산을 잘하는지, 셋 다 잘하는지. 셋 다 잘하면 이과. 다만 내 주관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부모님이랑 주변 사람들도 잘한다고 해야 돼. 애들 중에 물리하겠다는 애들 있어요. 야 물리 이거 선택자 적어. 선생님 다 아는데요? 근데 왜 물리해? 좋아요 저 물리. 자 좋아요. 저는 얘랑 싸울 생각이 없어요. 좋아한다고 해서 성적 잘 나오지 않아요 당연히. 부모님도 아시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고 잘하지 못하면 성적은 안 나와요. 그럼 장렬히 전사하는 거죠. 물리 선택하고 5등급 맞고. 그죠? 그리고 재수하려고 할 때 탐구 사탐으로 바꿔야 돼. 근데 윤리와 사상 어이씨 생활윤리 이거 가장 적절해? 그러면 사회문화나 경제를 해야 되는데 경제 6,000명이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경제를. 투과목도 아니고 6,000명이야. 경제 속어. 정치하고 이것도 생각보다 외우는 거 많네. 법이니까. 한국지리가 낫겠다. 지구학 했으니까. 한국지리 외우는 거 되게 많아. 정말 많아. 아니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문제? 영월 정선 태백을 ABC로 표기해요. 붙어있어요 걔네 세 군데. 영월 정선 태백. 그리고 그거 맞춰야 돼요. 어디가 영월이고 어디가 정선이 태백이고. 영월에 뭐 있어요? 아우라지. 정선에 뭐 있어요? 카지노. 태백에 뭐 있어요? 탄광. 이거 순간 찍어내야 돼 애들이. ABC를 할 수 있나야. 이거 좋아하면 해야지 당연히. 근데 4만 명이 안 돼요. 무조건 탐구 과목 선택해서 사회문화가 24만 명, 생활윤리가 20만 명, 한국지리, 윤리와 사상이 4만 명 왔다 갔다. 그러면 정치화법하고 경제, 아니 세계사, 동아시아사 2만 명대. 2만 명대 무슨 뜻이에요? 좋아하는 애다. 나 좋아해.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얘네들만 남은 거 아니에요? 2만 명이면? 아니면 딴 걸 절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가 동아시아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또 하나는 얘네 이겨야 돼. 매니아들. 아 오타쿠 대 오타쿠로 싸우는 거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적은 과목을 선택하면 우리 애가 그걸 정말 좋아하는지 생각해야 돼요. 세계지리 정말 좋아해. 근데 4만 명이 안 되잖아. 그럼 세계지리는 버리는 애도 없어. 깔아주는 애들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야. 사문생은 많아도. 그럼 세계지리 한다는 얘기는 나도 세계지리 좋아해야 돼. 칠레 알아? 칠레? 이게 뭐예요? 나 때린다고? 그 뜻이 아니잖아. 칠레 나라 이름이잖아. 칠레 뭐 있어? 홍어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모님들 홍어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실내 포도주 많이 나와. 외워야지 뭐 이해. 그래서 세계지리 암기 과목이에요. 한국지리는 한국만 다루니까 이해와 암기가 다 필요해요. 되게 깊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지리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한국지리 세계지리 하는 애들은 메가스터디 이기상이라고 매기같이 생긴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인강 많이 봐요. 웃기다고. 원숭이 흉내내고 막 그래요 수업하다가. 근데 이 사람 걸 듣는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아해야 돼. 좋아하는 애들은 한 번 더 봐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공부 진짜 하기 싫잖아요. 그 문과 애들 사탐하는 애들 있죠. 수학하기 싫어하는 애들 보고 있어요. 사탐. 너 왜 사회 공부만 해? 하기 싫으니까 공부가. 그래서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한 번이나 더 보잖아. 억지로 하면 덜 볼 거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 하니까. 근데 못 이겨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그 다음 마지막 누구랑 경쟁하는지 생각해야 돼요. 학교에 공부 제일 잘하는 애 뭐예요? 과학. 내가 걔만큼 잘하는 과학 해야 돼. 아니면 하지 마. 좋아하는 것과 달라. 대학 가서 하면 돼. 왜 전자공학과를 꼭 가려고 그래? 그럼 물리를 해야 되겠네? 그럼 물리하면 전자공학과를 못 가네? 이거잖아.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 근데 여기 이과 애들 별로 없을 거라고.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할게요. 문과 과목에서는 경제 빼고는 특별하게는 없어요. 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근데 동아시아 세계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할 정도면 쌍사, 쌍지라고 하거든요. 이거 하면 내가 진짜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신 1등급만 했던 애들만 하세요. 할 거면. 고2 때 했을 거 아니야. 세계사, 동아시아사 하나. 세계지리, 한국지리 했을 거 아니야. 그 1등급만 했으면 해. 아, 저 잘하는데, 이제 좀 수행평가, 나 기말고사 하지 마. 그런 얘기. 안 돼, 안 돼. 왜? 야, 재수생들 밥만 먹고 아침에 7시 반에 나와서 밤에 11시 40분까지 수능 공부만 해. 걔네가 하루에 사회탐구 3시간씩 해. 근데 걔네 이길 수 없어. 그럼 생윤사무는요? 안 하는 애들 많다니까. 공부 깔아주는 애들 많아. 그냥 어차피 수능은 봐야 되는데 다 찍어 그냥. 그 애들이 절반은 돼. 생윤사무는. 근데 세계사, 동아시아사, 한국지, 세계지는 그런 애 없어. 지가 좋아하는 애들이만 남으니까. 하기 싫은데 수능을 봐야 되면 다 생윤사문 가 있지 않겠냐? 그럼 세계사, 동아시아사, 세계지리, 한국지는 진짜 좋아하는 애들만 남겠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자, 그 다음에 영어. 이건 좀 심하다, 그죠? 그래서 평가원장 물러났죠. 근데 어차피 임기도 얼마 안 남았던 사람이라서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돼요. 많이 줄었죠. 많이 어려웠다 영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내년에는 이거 되게 욕먹었는데 이거보다는 쉽게 되겠죠. 근데 영어는 어쨌든 공부를 잘 안 해요. 수시 최저 맞출 거면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올해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게 수시 최저를 못 맞췄다, 영어 어렵게 나와서. 근데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최저를 맞추려면 영어는 더 했어야지. 적당히 하면서 시험 모의고사 교육청 좀 나온다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 공부 좀 하세요 영어도. 자, 이제부터 수시 얘기 좀 할게요. 너무 뚫으려고 그래 얘가. 자, 우리 시험이죠. 내년 3월, 6월, 11월 19일 이렇게 되죠. 자, 수시는 언제예요? 알고는 있자. 9월달. 그지? 평가원 끝나보네. 평가원 2일, 한 5일 뒤에 시험 원서 없어. 자, 아주 상식. 수시는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 1학기까지만 들어가? 1학기까지만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 좋아요? 내가 묻고 싶은데.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좋다. 나 학교 선생님 반맛인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행동특성 종합의견이라고 해서 학생부 맨 뒤에 있는 거 있죠?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써주는 거,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써주는 거. 거기에 뭐라고 써줘요? A라는 학생은 뭐 그래요. 활동적이고 애들하고 관계 좋고 다 하나 다소 성급한 면이 있어. 뭐 이렇게 쓸 거예요. 지적이고 논리적이면서 학생이 사고력도 좋아. 하지만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가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걸 이제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이제 그렇게 살짝 틀어버려요. 근데 입학사정관들은 알겠죠. 자, 3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 써주는 행동특성 종합의견은 안 들어가요. 수시에. 3학년 선생님이 써주는 학생부 행동특성 종합의견은 안 들어가요. 3학년 말에 써주니까. 1학기까지만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럼 3학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신 아니에요? 내신이잖아요. 자, 입시 얘기 좀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수능에서 지금 가장 큰 거는 사탐론. 과학에서 사탐 넘어가는 거. 과탐이는 붕괴.
학생들 모르니까 내가 얘기할게. 그냥 쭉쭉 얘기할게. 미적분 하면서 과학 두 과목을 다 보는 애가 올해 수능자로 9만이에요. 9만. 9만? 이게 느낌 없죠? 2년 전에 18만 명이었어요. 잘 기억해요. 2년 전에 미적하고 과학 두 개를 본 애가 18만 명인데 지금 9만 명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뭐 9만 명이 넘어왔다는 뜻이죠. 어디로? 사탐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탐 하나, 과탐 하나도 많아요. 미적하면서. 미적 사탐 둘도 많아요. 미적 사탐 둘. 미적하고 사탐 두 개. 미적하고 사탐 두 개. 그럼 얘는 왜? 무슨 이유로 넘어왔겠지. 과학에서. 자, 이거는 과탐이랑 분계. 자, 입시 변화에 기민한 대처가 필요하다. 뭐 그렇지. 자, 그러면 왜 안정적이라고 그래요? 내년에 아는 사람.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후년에 뭐 바뀐다고 하지 않았어요?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지금 받고 있는 성적 체계가 달라져요. 학생부의 체계가. 얘네 후배들부터는 5등급제잖아요. 5등급제. 5등급제. 과목도 많이 바뀌어요. 훨씬 많아져요. 그럼 얘네가 재수를 한다고 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재수를 하기 쉽진 않을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왜냐면 22년 개정교육과정에 맞춰요. 우리 애는 재수했는데 제3 사람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대학 입시의 기본은 고3이에요. 무조건. 내년 대학 입시의 기본은 얘네들이에요. 재수생이 아니에요. 재수생은 대학에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하는 애들이잖아요. 하라고 안 한 거잖아요. 자기가 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중심이 아니에요. 얘네가 중심이지.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기부가 바뀐 상태로 할 거 아니에요. 얘네 중심으로. 그럼 얘네들 지금 고3 애들은 우리들이 재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끼워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대학에서 그걸 끼워 맞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서류 면접 전형은 서류 심사의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데 그 공개를 절대 안 해요. 대학이 그냥 다 불합시켜버려요.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얘네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재수하기는 쉽진 않다. 교과전형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어떻게 바꿀지를 대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귀찮아할 것이다. 귀찮아하겠지. 그리고 교과전형의 대부분은 뭐예요? 니네 그거 알아둬라. 학생부 교과전형 내신 전형은 학교장 추천이다. 학교장 추천. 누구 학교? 어떤 대학교요? 아니 고등학교. 선생님 도장 찍어가서 날려야 돼. 그러면 재수한다고 가는데 재수해서 간다. 안 줄 수도 있고 또는 대학에서 고3으로 제한. 그럼 어떡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재수하는 거는 쉽진 않아. 근데 두 가지는 돼요. 논술하고 정시, 수능. 논술과 정시, 수능은 얘네가 재수로 해도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자연계 애들은 진짜 땡큐예요. 사실 재수하는 게. 자연계 미적과탐 했던 애들은. 근데 그 얘기 길게 할 수가 없어. 얘는 조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 근데 문과에서 재수한 애들은 이과로. 아니 얘네가 문과에서 확통사탐 내년에 재수해. 과학이 문제겠네. 서들이 과학을 필수로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은 쉬워져요. 어차피. 이과 애들이 왜 유리하냐면 문과 수학 범위로 줄어요. 수학이. 미적이 없어져요. 기하라. 그리고 과학이 쉬워져요. 그래서 미적 과학을 하고 고3 때 했던 애가 재수하면 이거 껌이네. 근데 이건 너무 남발하면 안 되겠죠. 근데 껌이에요. 진짜 수능은. 어떤 면은. 변수가 하나 있다면 정시 인원을 줄이냐예요. 올해 9월에 서울대, 경희대, 동국대는 먼저 발표했어요. 뭐를?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 가는 방법을 9월에 발표한 거. 원래 2학년 4월에 발표. 얘네 올해 4월에 나왔단 말이에요. 내년 대학 입시안이. 근데 고1 거를 9월에 발표했어. 왜? 교육부랑 쇼부를 친 거예요. 얘네가. 뭘 갖고 그런 줄 아세요? 뒤를? 정시 인원 줄이겠다 해요. 서울대, 경희대, 동국대가 그래서 40% 30% 줄이기로 한 거예요. 10% 까주라고. 왜? 서울대는 수능 변별력이 완전히 박살났다고 생각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학부터는 수능부터는 수학이 쉬워지잖아요. 탐구도 쉬워지잖아. 고1 과정으로 되니까. 그럼 얘네 정시로 못 뽑아야 되는데 뽑으래. 그러니까 서울대가 방법을 찾다가 야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얘 고1 애들을 위한 대입안을 낼 테니까 10% 까줘라. 그래서 교육부가 오케이. 경희대랑 나머지 대학 12개는 빠꾸당했어요. 그럼 얘는 내년에 40%예요. 2년 뒤에도. 그럼 뭐 방법을 쓰겠죠. 어떤 방법을 써요? 논술 못할 거예요. 쉽게. 고등학교 현장에서 논술 못 가르친다고 해서 사교육 불린다고 해서 학생부만 영할 거예요. 아마. 내신이랑 정시에다가. 그거 되게 쉬워요. 학생부가 내신 보면 돼요. 점수를 한 20%나 30%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수능 70%에. 그러면 검정고시는 짱이지. 어차피 그거 안 쓰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얘네들은 그걸 바꿔야 되니까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대학들이 지금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재수를 할 때 만약에 정시에서 지금 1학년 애들과 같이 붙을 때 1학년 애들처럼 학생부 반영을 하거나 내신 반영하면 얘네 9등급제인데 5등급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해서 그럼 유불리가 있어요. 얘네한테 유리하게 가잖아요.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분들은 그렇잖아요. 뭐야 장난치는 거야? 뭐 이런 얘네가 불리하게 가면 재수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듣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근데 이거 좀 이상한데 느낌이. 자 요렇게 돼요. 내신 3월 학평. 자 요렇게 되고 아우 이거 어렵다. 무슨 얘기냐 이게. 쉽게 말하면 정교과 1.9이네. 국수영사가 2.1, 국수영과 2.2, 3월 학평 2, 2, 3, 생원 지원 4, 4. 오, 그렇죠. 그러면 고3 때 보완하면 뭐 1, 2, 1, 2, 3 뭐 이렇게 맞을 수 있다. 교과는 1.9면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도 쓰는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수영사과 뭐 1.9 보완했어. 그럼 이렇게 1.79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근데 고3 때 모의고사 성적으로 학생부 진단을 점검을 한번 해보자 해요. 2학년 끝나면. 근데 이거 컨설팅 받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데 대치동 가서 하면 안 돼요. 그럼 그때 검색해요. 네이버 치고 오락고가 어디더라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상담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요. 좀 학교에서 하는 거 책자나 이런 것도 꼭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돼요. 자 상위권 대학은 의대는 넘어갈게요. 변화. 자 교과 전형은 교과 선택 중심 학생부 반영 증가. 아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내신 전형인데 학생부 본다는 얘기예요. 보잖아 내신.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왜? 왜 교과 전형에 그걸 봐요? 모르죠. 왜 그걸 보는지. 아마 얘네가 아니라 얘 다음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을걸요. 얘네들 먼저 연습을 할걸요. 5등급제면 당연히 변별력 더 떨어지는데. 그럼 학생부 봐야 되겠네. 근데 왜 얘네는 9등급제인데? 연습하겠죠. 그 다음 종합전형 수능 최저 반영 증가. 이게 좀 웃기는 얘기인데 수능 최저를 왜 종합에서 반영해? 종합이 뭐예요? 학교 활동 잘하네, 면접 공부 잘하네를 뽑는 게 종합전형. 거기에 수능까지 잘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좋은 대학 가려면 셋 다 잘해야지. 저는 좋은 대학 갈 생각 없어요. 그러면 그쵸? 근데 좋은 대학 갈 거면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3학년 1학기 때도 와 미치겠네. 3학년 1학기는 원래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3학년 1학기 학생부가 제일 잘 쓰는 거 알아요? 학교에서? 이거 왜 그래요? 1학년 때보다 학생부 더 잘 써요. 3학년 1학기 때. 대부분 공립학교가 갖고 있는 현실인데요. 1학년 때는 대학 가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이거 2008년 9년부터 했는데 저 수시 컨설팅 한 해 500건 한 적도 있었어요. 2014, 15, 16년도에. 이투스 전체 대표 컨설팅 실장이었어요. 제가. 보면요. 사립하고 공립 확 나눠져요. 지금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왜요? 아니 내 책임 아니잖아요. 나는 1학년 다니면 하고 2학년만 다니면 하는데 3학년 다니면 대학 보내야 되네. 현란하겠어요. 근데 1학년, 2학년 때 생기부 서술과 3학년 서술이 다르면 공립학교고 왜? 학교 이름 보면 되지. 학교 이름 다 지우잖아요. 지금 학생부 넘어갈 때 다 지워진 채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1, 2학년 때 별론데 3학년 때 잘 쓰면 다 공립이에요. 왜요? 사립은 쪼잖아요.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실적이 신경 쓰이니까. 그러니까 비슷해요. 차이가. 이게 비슷하게 가요. 공립은 1학년 때 대충 쓰다 3학년 때 갑자기 잘 써. 안 믿어요 이거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아 3학년 때 하면 이상한 학교네라는 아니고 허접한 학교네 정도 생각하겠죠. 이상한 학교는 아닌데. 못 바꾼다니까 이거 공립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립학교가 왜 다 뭐라고 해요? 야 우리 학교는 학생부 종합 안 돼. 교과로 가. 계속 그 얘기예요. 왜? 학교가 변화가 안 되니까 얘들한테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는. 그럼 내신이 안 나오면 이제 진퇴양난이에요. 그럼 논술을 해? 그럼 학업 능력이 돼야 논술을 하는 거잖아요. 논술 안 하면 수능 봐야죠. 자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지역의 컨설팅을 이 지역 상황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안 좋아요. 이거 수능 최저 반영되는 거. 자 상위 대학들은 뭐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네. 상위 대학들은. 교과 전형은 와 별로 안 뽑아. 서울대는 아예 없고. 왜요? 지방 내신 고등학교 내신 안 믿어요 대학들은. 안 믿어요 대학들. 왜?
자기네 출제한 거 아니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을 봐요. 학생부 보고 면접 시켜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고려대처럼 최저기준 왕창 넣던가. 그럼 되잖아요. 그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논술은 뽑긴 뽑아요. 근데 이거 논술을 많이 늘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이 녹색이 논술. 왜? 그쵸. 고등학교 현장에서 논술 안 가르치니까. 그럼 학원 다니라는 얘기인데. 원래 이거 없애라고 했잖아요. 교육부가 그 논술. 그래서 교과와 수능 위주로 간다 그랬는데 종합을 대학이 안 없앴죠. 왜요? 안 믿는다니까요. 이 교과를. 그러니까 얘를 못 없애고 논술도 못 없애요. 왜? 어쨌든 논술은 문제풀이 능력이 대단한 애들이나 글을 매우 잘 쓰는 애들이니까 학습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제가 말했잖아요. 대학은 우수한 애들 뽑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수능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빼자 서울대, 서강대 뭐 이렇게 많이 바꿨어. 그래. 성대도 많이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한양대 이렇게 이거는 제가 프린트로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일일이 다 할 수 없고. 중앙대 논술 전형 중에 희한한 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만 반영하는 지원하는 전형들이 있어요. 창의형 논술. 성균관대는요 입시 갖고 장난을 치는데 진짜 혼 좀 나야 되는 학교인데 성균관대는 맨날 바꿔요 입시하고. 뭐 다 바꾸는데 얘네들 어쨌든 희한하게 해요. 미적의 3% 가산 뭐 별짓 다 하고. 그 다음에 중앙대도 장난 많이 쳐요 이렇게. 그 다음에 경희대 출결 감점 미인정 결석,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모두 반영. 학폭 있으면 대학 못 가요 지금은. 학폭. 그 다음에 미인정 결석 있으면 학생부 종합 쓰면 안 돼요 거의. 미인정 결석이 우리 애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찍혔는데 정정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 말고 다른 거 써야죠. 교과나 논술. 대학에서는 걔보고 학교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종합이냐예요. 종합은 학생을 성적 보고 뽑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보고 뽑으려면 얘가 학교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고 대학에 와서도 잘하는 애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성실한 애들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미인정 결석인데 왜 써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논술은 상관없어요. 미인정 결석 많지만 정시 전혀 상관없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성적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미인정 결석 있는 학생들은 종합 전형이 크게 불리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미인정 지각은 똑같아요. 수업 시간에 안 오겠다 대학교 들어가면 뭐 이런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렇게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외대 뭐 이렇게 바꾼다. 뭐 시립대도 바꾸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의고사 봤죠? 와, 저 우리 애 잘해요. 그래요, 예, 잘하네요. 이렇게 영혼 없는 대답을 해요, 제가. 왜요? 하나만 내려가면 다행이다. 한 2개씩 내려가요. 고2 때 1등급이면 수능 때 다 3등급 뭐 이렇게 돼요. 공부를 안 하면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네. 예, 재수생만큼 열심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현실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안 되겠죠. 올 2등급은 되게 힘들어요. 이거 너무 좋게 써준 거예요, 제가. 자, 그렇게 돼서 조금 내려갈 걸 각오한다.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진짜로. 정시. 자, 이거를 잘 들으세요. 우리가 내신하고 수능이 뭐가 다르냐 얘기할 때 내신에 비해서 시험 출제 범위가 넓죠. 수능은 무범위에 가까우니까요. 국어하고 영어는. 자, 고려할 사항이 많죠. 수능이 학생에게 묻는 형태가 존재한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답 말고 특정 개념을 묻는 유형과 패턴이 있고요. 이를 익히고 갈고 닦는 수련에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 학생들이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 잘 보고 내신을 잘 보더니 수능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수능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의 방법이나 뭘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내신하고는 좀 다를 테니까. 내신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내신은 괴랄한 문제, 즉 좁은 범위에서 문제를 뽑아내서 학생을 가린다면 수능은 넓은 범위 내에서 사고력을 측정한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딱 5분 5분씩만 설명할게요. 종합전형 교과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을 이렇게 뽑는다. 아, 어렵다. 자, 제일 만만한 학교나 보자. 시립대. 명칭은 지역균형. 요렇게 돼 있으면 전부 학교장 추천이에요. 학교 애들 추천해줘야 돼요. 교과 80%. 이거 뭐야? 학생부 보네 얘들. 학생부 봐요. 그죠? 그리고 일반은 뭐예요? 얘들아, 확통 미적이 일반이야.
공통 1학년 거 진로 선택이 뭔지 알지? ABC 나오는 거 같이 반영하는 얘네 그죠? ABC 점수도 들어가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ABC 들어가요 저 C인데 이러면 안 되죠. 근데 뭐 C면 안 들어가는 학교 찾아야죠. 그런 거에 그렇죠? 이렇게 돼요. 전과목 반영이네. 아우 짠나네. 그래서 학생들 중에 쿨하게 하나 있잖아요. 문과 애들은 지구과학 8등급 맞고 이과 애들은 중국어 8등급 맞고 이러잖아요. 그 쿨한 자세를 좋아하지만 쓰면 안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버리는 거 확실히 버렸다. 그러면 종합전형은 안 돼요. 교과도 안 돼요. 왜냐하면 종합전형은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잘하는 애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다 잘하는 척 해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서 학생이 골고루 다 봐요. 애기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컨설팅한 애 중에 수원의 광교고인가 이이고인데 내신이 1.6, 1.7인데 걔가 수학은 다 1등급이거든요. 근데 학생부가 너무 엉망이에요. 광교는 신도시잖아요. 학교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공립학교 중에 최악이에요. 아파트 한 대 새로 들어오고 들어와서 기간제 교사 많고 이러면 공립학교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얘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붙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왜? 3월 1학기니까 다 수학이 할 거면 확실하던가. 내신으로 엎어요. 미적분 1등급 맞으면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 1등급이 웬만한 스펙보다 나아요. 1학년 다 1등급인데 미적 3등급 맞잖아요. 그게 뭐라고 평가하냐면 어려운 수학 못하네. 어려운 수학 못하네요. 그 다음에 다 2, 1 잘하는 애네. 얼마나 웃기게 하는데요. 이렇게 판단해요. 문과 애들은 확통? 별로. 오히려 확통을 잘하는 것보다 문과는 다 잘해야 돼. 골고루. 영어도 사회도 국어도 다 건드려줘야 돼. 수학 확통 1등급이라고 해서 이렇게 뽑지 않아요. 물론 얘가 경제학과에 쓴다면 다르겠죠. 근데 경제학과 미적을 더 쓰지 확통을 쓰지 않거든요. 확통은 사회학과에서 더 많이 써요. 이걸 얘기하면 사회학과 그거 왜 써요? 한국사에 관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학교의 사회학과 커리큘럼에 모집 요강에 홈페이지 하나 본 거예요. 얘가 사회학과 통계학 수업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얘가 그때 돼서 알았네. 나는 이거 학생 종합전형은 맨날 나오는 레파토리거든요. 한국사회 부의 불평등을 고민한대. 그럼 너 정치외교학 갔어. 경제학과 쓰지 마. 부의 불평등 경제학과인데 서울대 교수는 한 명도 관심 없어 그거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진들하고 경제학과 교수를 전공 보면 전부 다 미식어식 경제학인데 다 수학식 경제학. 수학을 근거학적으로 생각하고 경제학은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한 명도 관심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정외과나 사회학과나 철학과에 써야지. 부의 불평등 관심 있으면. 안 바꾸려고 해요. 그거 떨어져요. 장렬하게 그냥. 왜? 안 뽑는다니까요. 그러네. 오히려 금융 수학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거 하는데 뽑아요. 환율 문제에 관심 많습니다. 그래.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 쓰려면. 자, 교과 전형 이렇게 돼요. 내신만 보지도 않네. 최저 기준도 보네. 짜증나네. 세 과목 8. 말씀드렸죠. 교과 전형. 자, 그 다음에요. 이화여대 할까요? 여자애? 중앙대 합시다. 중앙대 지역균형. 교과 출결 보네. 그죠? 그 다음에 복수형 사과. 진로 보네. ABC. 그죠? 최저. 세 과목 7. 세다. 2, 3이네. 3, 2. 이 정도 맞아야 되네. 중앙대. 그럼 중앙대는 어느 정도 붙어요? 1.5에서 2.0 사이 애들이 주로 붙어요. 1.5에서 2.0. 반에서 2등, 전교에서 한 10등에서 15등 사이. 이 정도. 어렵지. 건국대는 최저 없어. 아싸. 세요. 그래서 건대가 무슨 이렇게 세지? 최저가 없잖아. 지방 애들 수능 전교 1등도 333 나오는 학교 많아요. 아직도. 전교 1등인데 서울대를 한 명도 못 붙어요. 왜? 최저를 못 맞춰요. 세 과목 7등급을. 전교 1등이. 그럼 얘네들은 1.3, 1.4에 됐어요. 이거. 우리 애들은 2.0. 건대쯤이 2.0을 써줘야지. 다 불합이 다. 여기 그래서 건대 못 붙어요. 왜냐면 1.5인데 건대 쓴다고 그러면 이상하잖아. 근데 걔는 건대를 쓰지 않고 2.0이면 써주는데 최저가 없잖아요. 근데 불합. 왜? 지방 애들이 쓰는 거에 대한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수시가 제일 어려운 건 뭐죠? 정시는 점수 포커싱이 되니까 비슷하게 듣게 쓰죠. 정시는. 학생부 종합과 교과는 누가 어디서 어떤 애가 쓰는지 전혀 몰라요. 경쟁 대상이 누군지 하나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장을 만들어 놓고 야 건대 경영 쓰는 애 다 모여.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애들의 위력을 몰라서 그래요. 경희대학교 저기 수원 캠퍼스에 유전생명공학과 있거든요. 그 내신 제가 1.6도 떨어뜨려 봤어요. 저 1.6인데 1단계 불합 학생부 1.6인데 고려대에 붙어요. 얘가. 근데 경희대는 불합돼요. 왜? 고려대는 최저가 있고요. 경희대는 최저가 없어요. 그럼 경희대는 어떤 애들 있어요? 걔보다 내신 좋은 애들.
근데 왜 경희대 했어요? 수능으로 못 가니까. 아주 쉬운 원리네. 수능으로 경희대 못 가니까 써야지. 지방 쪽의 친구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친구들 많이 써요. 쉽지 않네. 그 다음에 이제 만만한 학교 왔어. 홍대. 교과 그래. 출결 왜 보냐, 서류 이런 거 왜 보냐. 건국대 미쳤나봐 이게 저 서류를 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최저 있어. 두 과목. 영어 잘해야 돼 이거. 국어랑. 수학으로 맞추기 쉽지 않잖아 과학이랑. 자 이렇게 돼요. 홍익대.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숭실대 여기서 가깝죠. 국민 멀다. 그죠? 멀죠. 국민대. 어디 있는지는 엄마들한테 물어봐요. 알았어요? 국민대 어디 있어? 네이버 쳐보면 돼요. 그죠? 숫자의 부족하면 결국 숫자로 해결해야 됩니다. 내신이 안 나오면 수능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최저 기준이 있어요. 어설픈 글자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학교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쩔 때 있냐면 애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대충 써줄 때 많아요. 학생들을. 와, 이 며칠에 걸려서 했는데 한 줄이야. 못 바꿔요 이거. 그 선생님들이 서술을 그렇게 해주는 거 어떻게 바꿔요 얘가. 이해됐어요 이거? 그러면 이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걸 커버할 거야 돼요. 공격할 수 없다면 포기하란 말도 있어요. 직접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죠. 이렇게 돼요. 학생부 종합이에요. 자, 성균관대, 성균인대 면접. 면접 듣고 있어? 자, 성균인대 과학인재. 자, 한양대 면접형, 중앙대.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회사에서 아버지들 신입사원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애 대학교 학점 보죠. 자소서 보죠. 면접 보죠. 그리고 신입사원 뽑지 않아요? 공차할 때? 똑같아요 이것도. 근데 자소서가 없을 뿐이죠. 원래 자소서 썼었어요. 5년 전에는. 근데 얘네들은 없었죠. 자소서 쓰라고 하면 남자는 머리 다 뽑혀요. 못 쓰겠다고. 그죠? 근데 이제 쓰죠. 안 쓰죠 이제. 중앙대, 창의형, 융합형, CAU. 융합형 이제 1단계 들어야 돼요. 여기 안에. 이런 걸 단계별 전형이라고 해요. 단계별 전형. 단계별 전형. 단계별 전형이네 전부 다. 그죠? 이거는 어떤 경우예요? 서류에 강점이 있는 경우나 면접에 강점이 있는 경우에 애들이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1단계만 뚫어봐라. 면접에서 그냥 내가 이거잖아요. 그죠? 면접이 있는 거는. 그죠? 면접 준비 언제부터 해요? 그러면? 여름방학 지난부터 하세요. 공부를 하고. 자, 얘네들도 단계별 전형. 이건 전형 이름이에요. 두드림. 프론티어. SSE. 학교 이름이죠. 자, 이렇게 면접 전형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저가 없네요. 이 정도 되면. 딱 어느 정도부터 최저가 꺾여요? 중앙대 아래부터는 최저 별로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국대, 국민대, 숭실대 최저 없으니까 써야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만만치는 않아요. 경쟁률 세니까. 자, 이건 뭐예요? 일괄. 일괄이 뭐예요? 면접 없다. 그죠? 한 방에 그냥. 그럼 이거는 붙으면 어떻게 돼요? 면접이 수능 뒤에 있으면 1단계 통과하고 면접 안 가면 불합격. 그냥 끝. 떨어지는 거예요. 수능을 잘 봤을 수도 있으니까. 얘는 원서를 넣는 순간 내 판단을 써놔야지. 대학에서 붙이거나 떨어뜨리거나요. 한 학교라도 추가 모집이라도 붙으면 정시 지원은 안 돼요. 무조건. 그냥 거기 가야 돼요. 일괄 전형이 있지. 일괄. 그럼 얘네는 뭐네요? 아무것도 내는 거 없어요. 학생부만 넘어가요. 학생부 다 블라인드 돼서 다 지워진 채로 넘어가요. 애 어떤 개인정보나 지역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다 지워요. 학교 선생님들이 다 지우라고도 하고 다 지워요.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대학은 얘가 고등학교 어딘지를 관심이 없을까요?가 아니죠.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꼼수를 쓰는 학교들은 사립인데 사립은 이상한 과목들을 넣어요. 1학년 때, 2학년 때 얘네가 보통 진로 선택이 있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있죠. 진로 선택 말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불리는 거울 안에다가 이상한 과목을 깔거나 진로 또는 창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깔아요. 저기 광주에 가면 경화여고라는 학교 있거든요. 걔네는 수식 과목이 있어요. 윤리 같은 게. 그럼 걔네 학교인지 알아요. 딱 보면. 사정관대. 고양국제고 같은 데 가잖아요. 국제고인데 고양일 수도 있고 동탄일 수도 있고 서울일 수도 있잖아요. 고양국제고 이상한 수업 깔아요. 비판적 사고력 함양 뭐 이런 거 깔아요. 고양국제고다. 근데 여기 인근의 일반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학생수, 평균, 원점수, 표준편차. 그 다음에 미적분 몇 명 했니?
기아 몇 학년 때 하니 이런 거 보고 미적분이 만약에 79명이야. 근데 전체 학생 수 보니까 280이야. 공부 못하는 학교야. 와 이걸 갖고 평가해? 열받네. 종합전형은 그래요. 그러면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교과 쓰기. 어렵게 생각하세요. 교과 쓰면 되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야 우리 학교 종합전형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바꾸셔야죠. 근데 니네는 안 되겠지. 이미 늦었으니까. 이렇게 돼요. 자, 이 뒤에는 어차피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릴 거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얘기만 할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혹시 학생들 중에 세특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뭐예요? 마지막 정리할 거예요. 세부능력 특기사항 내신 있죠. 교과 성적 밑에 달리는 게 세특 아니에요? 세특 잘 쓰면 대학 잘 가나요? 근데 아닌 것 같긴 해요. 저는. 자, 이건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 뭐죠, 우리?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자유 활동. 그거 누가 써줘요? 학교 선생님들이 써주죠. 근데 그거 니네 보고 알아서 써오라고 하는 경우 별로 없죠. 근데 세특은 써오라고 그래요. 여기는 아닐지라도 글자 수 꽉꽉 채워서 바이트 다 쳐. 입학사정관들이 모르지 않아요. 자, 그럼 세특은 누가 하는 거? 선생님들이 써주는 게 아니라 애들이 쓸 수 있다. 그래서 믿지 못해 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세부능력의 특기사항 갖고 높은 평가를 받기보다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은 학교에 활동을 하고 학교에서 수업한 것을 냉정하게 기록을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특을 잘 쓴다고 대학을 가지 않아요. 내신이 좋아야 돼요. 제가 아까 말한 광교고에 학생부 형편없어요. 근데 얘가 컴퓨터 쪽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가 연세 시스템 반도체, 고려대 스마트 보안, 그리고 논술로 고려대 전자전기까지 뚫었거든요. 걔는 수학을 잘해요. 근데 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신 1.2, 1.2인데 뭐 세특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 안 되기도 해요. 작년에 제가 양명고 전교 1등 안에 컨설팅을 했었어요. 걔가 1.08이었어요. 내신이 2등급 2개. 중국어랑 뭐 기술과정 2등급 2개. 근데 얘가 고려대학교 의대 교과전형을 썼는데 최저를 맞췄거든요. 예비도 못 받았어요. 근데 양명고가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적분 선택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남고치고. 그 두 번째는 편차가 안 좋아요. 내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차이가 쫙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최고인 건 맞아요. 얘가. 하지만 전국에서 고려대 의대를 들어갈 정도의 수많은 애들 중에 네가 최고는 아니다. 최저를 맞췄는데. 그래서 얘가 아주대 의대 갔어요. 그냥. 거기는 붙어가지고 학생부 종합. 더 웃긴 건 아주대 의대 면접을 가야 되는데 애가 면접 준비를 하나도 안 한 상태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환상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도 안 했어요. 준비도 안 했고. 하라고 보냈거든요. 왜냐면 아주대 의대가 면접을 12월 초에 봐요. 그럼 얘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요. 수능하고 2, 3주에 걸쳐서. 그럼 그 사이 준비는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왜? 자신 없대 남자이고. 그리고 관심도 없고. 난 그냥 아무 데나 갈래. 그 지방 교과 최저 썼었거든요. 충남대랑 이런데. 인하대. 거기 되면 간다는 거. 아주대 왜 가냐고. 그래서 걔는 아버지가 살살 꼬셔가지고 그냥 면접만 보고 와. 근데 뭔 얘기를 해? 할 수가 없는데. 아무 얘기도 못하고. 준비도 안 했는데. 그리고 아주대는 또 면접이 서류 내용을 보고 들어가서 하는 즉흥 면접에 가까워요. 서류 제시문을 읽고 들어가서 대기실에서 근데 합격시켰어요. 아주대는. 왜? 몰라 나도. 왜 걔가 합격했는지 나도 몰라. 내신 좋으니까 뽑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면접을 보지 말던가.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뭔 얘기하고 나왔는지. 나 합격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면서 이거를 빌드업 해가지고 큰 돈을 벌려는 업자들이 많아요. 여기도 많고 서울 쪽에. 그럼 자기들이 해주면 다 된다는 이건데 내신을 올리시는 게 나아요. 그때. 그리고 세특은 정확하게 쓰시고 그리고 가장 큰 건데 학교에서 하자는 것들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되 너무 오버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잘 만든다고 되지 않아요. 3학 1학기는 다 잘 써줘요. 모든 학교가. 왜? 대학 보내야 되잖아 얘네들. 그럼 모든 지방에는 이상한 통학교도 다 잘 써줘요. 그래서 3학 1학기를 1, 2학기 때 갑자기 이러다가 3학 1학기 때 봤냐? 이건 안 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나아요. 제가 볼 때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썼는데 다 안 됐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
근데 그걸로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더 준비하는 애도 있고. 진짜 지방에 가면요. 제가 대구 갔을 때 많이 느꼈던 게 있어요. 전주, 대구, 창원 이런데 지역 경제가 쑥대밭이 되면요. 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요. 그럼 무조건 의대 보내려고 해요. 근데 걔네들이 학원을 못 가는 애들이 많아요. 학교에 생각해보면 인강 말고는. 그러니까 이런 데처럼 학원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등학교가 대학을 보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부모님도 학교를 너무 의지해요. 학교를 어떻게 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준비를 해요. 여기랑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잘 써줘요 학생부를.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사립이 많잖아요. 지방 도시들은 전주도 많고 전주에 가면 많아요. 뭐 전라고 뭐 신흥고부터 시작해서 그런 공립도 있지만 막 그다음에 무슨 뭐 한일고 거기 전주고등학교에 기전여고, 성심여고 그리고 대구 쪽에 가면 수성구에 고등학교 많아요. 뭐 능인이나 오성이나 대륜 막 애들 쓰는 거 보면 진짜 정화여고나 기가 막히게 써요. 근데 여기 애들이 걔네들하고 붙으면 그거 당연히 안 되지. 걔네 수능 안 되거든요. 내신 1.8, 1.9가 동국대 써요. 6개 쓰면 위부터 동국대까지 써요. 그럼 걔 쭈르륵 붙어요. 물론 걔가 빠져주면 되는데 뒤로 밀려요. 이렇게. 그리고 평택 신도시 있죠. 저쪽 가면은 평택 신도시에 고등학교 많거든요. 새로 생기는데 동탄도. 근데 거기에 400명이에요 학생들. 그럼 거기에 내신 1점대가 20명씩 나와요. 근데 얘네 수능 하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교과를 다 때려 넣어요. 그러니까 1.6, 1.5, 1.4 이런 애들이 어디까지 쓰냐면 숭실대까지 써요. 위부터 쭈르륵 해서. 1.5가 숭실대 써요. 숭실대 컴퓨터과학 써. 어딜 붙어 이 동네 애들이. 그러니까 대국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진짜 쉬운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잘한다라는 얘기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 진짜 노력을 하시던가 학교가 아니면 엄마 아빠들이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학종과 교과는 결국 이 지역만 갖고 하고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저처럼 다 전국 지역 애들 대부분 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긴 해요 이게. 그런 점은 좀 주의하고 3학 1학기 때 내신 관리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